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용어가 양현이라는 얘기. 양현은 두 개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무엇이 두 개? 용신이 두 개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육효 개반을 딱 했는데 우리가 용신을 만약에 그 질문에서 용신을 제로 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육효 그 개반을 딱 봤는데 제가 두 개가 나타났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손 있고 이런데 여기 또 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나 쟤를 용신으로 볼 건데 두 개예요, 용신이.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럴 경우 두 개일 때도 두 개가 나타나면 그 중에서 하나만, 똑같은 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하나만 골라서 그것을 용신으로 정해야 얘가 어떻게 되고 어쩌고를 봐서 답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 양현의 경우에도 꼭 둘 중에서 하나를 용신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개 똑같은 제가 나타났을 때 그럼 뭘 골라야 되냐, 어떤 게 용신이 되느냐 라는 그런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월파된 효를 취하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공망된 거를 취하라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얼핏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둘 중에서 용신으로 쓰려면 더 힘있고 좋고 더 왕하고 뭔가 좀 파극되지 않은 온전한 것을 용신으로 써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반대로 월파되고 공망된 거를 용신으로 취하라고 했어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 이 밑에 내용은 보면 지세한 걸 세요에 붙은 거, 또 무력한 건 버리고 1월에 원한 이만 왕한 효를 취해야 되고 무용한 건 버리고 유용한 걸 취해야 되겠죠. 이렇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월파된 거, 공망된 거를 취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랑 좀 상반된 얘기 같지만 이런 월파나 공망을 통해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시기, 응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용한 용신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서에 다른 고서에는 이제 월파나 공망이 되면 그건 용신으로 쓸 수 없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또 복서종종이나 이런 책들에는 또 월파된 거나 공망된 거를 써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 실점 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육효를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이제 실전에서 해보면 이게 더 맞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용신을 취하는 원칙에서 좀 상반되는 이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월파된 거, 공망된 거를 쓴 용신으로 취한다라는 이론 쪽으로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동효를 취해야 되겠죠. 움직인 효를 둘 중에서 하나는 동했고 하나는 동하지 않았으면 동한 거를 용신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복신, 그리고 복신을 쓰지만 복신으로 숨어 있는 거를 쓰지만 대신에 얘가 자체가 1월에 무력해서 복신을 벗어나도 쓸모가 없으면 그거는 못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왕성하고 쓸만한 효를 쓰는 게 맞습니다. 용신으로는. 근데 거기에 추가로 예외적으로 월파되거나 공만된 효도 그 용신으로 취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양현된 거를 보면 두 개가 드러났어도 어쨌든 하나를 골라서 용신으로 잡아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효 점사라는 게 그 어떤 효가 동하고 여기 납갑이 뭐가 붙고 이런 것들이 다 괜히 나오지는 않거든요. 다 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딱 나타나는데
굳이 용신을 하나만 정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신이 하나만 딱 드러나면 되는데, 두 개가 굳이 드러난 것은 이게 괜히 두 개, 쓸데없이 두 개가 나타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두 개를 나타내 줌으로써 뭔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두 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고서에는 보면 신이 그 응엄하는 그런 점사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쓸모없이 나타나는 효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양연이 됐다면 양연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 양연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양연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연될 때의 그런 해석, 의미 이런 것들을 또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두 개가 나타나면 하나 정해서 하나를 용신으로 보고 답을 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해석을 붙이면서 두 개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들을 해석에 덧붙일 수가 있는 거죠. 혼인점에서, 남녀 간의 혼인점에서 일단은 뭐가 두 개가 나타나면, 여자가 혼인점을 쳤는데 관이 두 개 나타나거나 남자가 혼인점을 쳤는데 재가 두 개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일단은 뭔가 두 개, 두 번, 두 사람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혼인점에서 이렇게 뭔가 용신이 양연이 되면 두 번째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혼인을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남자의 경우는 그 따로 사귀는 여자가 있고 이 지금 선본 여자랑 결혼하려고 물어봤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두 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뭐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 복신으로 숨겨져 있다던가 그러면 따로 여자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두 개가 나타나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두 개라는 의미예요. 두 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양연이 되는 거죠. 송사점에서 이렇게 양연으로 뜨면은 한 번, 두 번 송사를 치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 번 이상의 심의나 재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처음에 그 뭐 초심 재판에서 뭐가 판결이 나도 또 항소까지 가서 한 번 더 할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실물점에서도 두 개면 뭐 그 도둑이 두 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도둑이 한 명 이상이니까 도둑이 좀 무리를 이루어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 또는 두 번 도둑 맞는다는 얘기도 되고요. 벼슬점에서도 두 번 뭐 승진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직서를 거듭받는다 그래서 두 번 합격, 두 번 승진 뭐 그런 의미고, 시험점에서도 거듭되는 시험 두 번 봐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는 이제 두 군데 원서 넣을 때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할 때가 이렇게 양연으로 뜹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시험점을 합격할까요? 물어봤는데 이렇게 두 군데가 뭐 관이 두 개가 뜨거나 문서가 두 개가 뜨거나 그러면 시험 지금 두 군데 넣으셨나 봐요. 원서를 두 군데 넣으셨나 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넣었는데 뭐 어디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경영점에서도 뭐 관이 두 개 되면 관이 두 개니까 내 직장 상사 뭐 사장이 둘이다, 일터가 두 군데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신명점에서는 여러 개, 재가 여러 개 두 개 나오면 좋고, 두 개 이상 세 개 나와도 좋고요. 또 손도 많이 나오면 좋고, 그러면 자식과 재물이 많다는 의미가 돼서 좋게 보고요. 우한점에서는 우한이 하나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지금 걱정하는 그거 말고도 또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계속 더 조심해야 되고, 매매점에는 길하고 좋고요. 재물점에서도 물론 좋겠고, 또 그 뭐 후사점에서는 이제 자식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볼 때 옛날에는 뭐 친자식이 있고 가짜 자식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데, 요즘은 이제 보면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 있고 또 하나 손이 나타나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
얘기를 얘기해 주기가 쉬워요. 그리고 교대점에서는 여러 명 나타나니까 좋고, 또 매장점에서 보통 그 분묘를 쓰고 거기가 괜찮은가, 그 안장한 데가 좋으냐 길하냐 이런 걸 물어볼 때 두 개가 양연을 하면 실제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합장할 경우도 양연으로 뜨고요. 또는 그 지금 무덤으로 쓴 자리가 예전에 무덤 자리였던 경우,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누군가를 장사 지냈었던 그 자리에다가 또 장사를 지낸 거죠.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양연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서에 관한 점에서 문서가 두 개가 보이면 일단 문서로 인한 혼란, 그 중요한 문서는 딱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가 더 뜬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고요. 재앙이나 광기 이런 걸 염려할 때는 하나 이상이니까 더 어렵겠고요. 그래서 관기가 하나만 있어도 지금 어려운데 하나가 더 떠서 중첩이 되면 질병 같은 경우는 질병이 하나 더 온다는 얘기고, 관제 송사도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좀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실점 예로 이건 이제 좀 재물을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돈을 구할 수 있느냐 했기 때문에 용신을 우리가 재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궤 내에서 재를 보려고 하니까 재가 두 개나 떴어요. 이게 지금 양현한 경우죠. 용신 재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떠서, 그럼 이 둘 중에서 이 미나 진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용신으로 정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아까 앞에서 용신을 정하는 원칙, 양현될 경우에 그거에 비추어서 용신을 정하게 됩니다. 그 용신을 정하는 원칙 중에서 월파되거나 공망된 거를 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진사공망이어서 얘가 지금 공망, 여기도 공망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효 중에서 공망된 효를 용신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양현된 재 중에서 진토 얘를 용신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구하는 점에서 재물이 지금 공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지만 이 공망이 풀리면 이 재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숨어있는 복신에 의미하는 이 관은 어떤 은행이나 관공서, 은행 같은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은행을 통해서 재물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손도 공망이 되고 있는데 손이 공망이 풀려도 재를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재가 두 개로 딱 양연이 됐을 때 둘 중에서 얘가 아니고 얘를 용신으로 삼는다. 왜? 공망된 효를 용신으로 삼으라는 원칙에 의해서.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용어가 독정, 독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정, 독발은 독발은 그 6개 효 중에서 하나만 딱 동요로 발동할 경우를 독발, 하나만 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정은 5개가 동하고 막 여러 개가 동하고 딱 하나만 동하질 않았어요. 이럴 경우가 될 때를 독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발이나 독정이나 어떤 하나만 딱 강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강조된 그 효를 중요하게 봐라라는 얘기죠. 그 강조된 효를 중요하게 보라고 하려고 이런 독정의 형태, 독발의 형태를 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독발을 했다 해도 암동한 효가 하나 끼어들면 이제 독발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예전 고서에 보면
독발이 될 경우 그냥 독발한 그 자체를 가지고 응기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자효가 딱 혼자 독발할 경우에는 자일에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곧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질병점에서도 이렇게 될 경우에 자일에 뭐 병이 낫는다, 병든 사람이 죽는다, 뭐 또 이 자일에 승진한다,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발했을 경우는 딱 그 하나의 효를 딱 띄워줌으로써 위로 드러나게 해줌으로 해서 그 답을 딱 알려주는 거죠. 시원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책서점을 쓰면 책서법을 쓰면 동요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동요가 2개도 나왔다가 뭐 하나도 나왔다 그러는데 동요가 2-3개 이렇게 나오면 일단 괴상이 좀 어지럽죠. 이거는 이제 그 물어본 사안이 어지러워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 점친 사람이 집중이 좀 덜 돼서 이렇게 어지럽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딱 하나만 깨끗하게 눈에 딱 띄게 하나만 딱 독발이 되면 그만큼 집중을 잘해서 점사를 이렇게 괴를 잘 뽑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석이 되게 답을 딱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좀 잘 친 점일 경우가 이제 한 개의 효만 딱 발동하는 경우가 좀 집중해서 점을 잘 쳤을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보다 보면 여러 효가 발동을 하고 해석이 막 어렵게 해석하기가 난해하게 그렇게 짜여질 경우가 있고 또 되게 쉽게 그냥 금방 딱 답을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는 그만큼 좀 집중이 덜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잘해서 딱 한 번에 딱 효를 뽑으면 해석하기 쉽게 하나의 동요로 딱 알려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점사일 경우에 하나의 동요가 딱 떴으니까 이것도 지금 독발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질문 딱 했을 때 언제 가게를 개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딱 그냥 보이는 대로 언제 가게를 할 수 있나? 언제 이때. 그래서 뭐 가게를 지금 당장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월 단위로 얘기를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일단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언제쯤 할지 뭐 그런다면 이걸 연 단위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독발됐을 경우는 다른 물론 이제 용신효도 봐야 돼요. 가게를 개업해야 되니까 뭐 재효도 재 상황도 보고 세효가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도 다 보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딱 떠주는 경우는 이거 자체를 곧바로 답으로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저런 경우 그냥 해월에 할 수 있다 또는 뭐 길게 본다면 뭐 해년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이 상황은 지금 세요에 재가 잘 들어와 있고 이 재 상황도 일에도 힘을 얻고 월에도 힘을 얻고 그래서 재물도 왕하고 세요도 왕하게 있는 경우여서 어느 정도 지금 재물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멀리 연도를 넘어서까지 갈 것 같진 않고 곧바로 짧은 시일 내에 가게를 개업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럴 경우는 바로 이거를 월 단위로 그래서 해월 정도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복신 표시가 우리가 복신이 빠졌죠. 복신 관이 지금 안 나타났으니까 복신 관이 빠졌는데 복신 관이 지금 3요 정도에 복신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해월 정도의 문서 그 다음에 관이 움직여서 내 가게를
개업할 수 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